자,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외부에서는 물론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제만 해도 그렇게 헌신한 분들은 그에 상한 평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표와도 협의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그 부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 먼저 이 부분 한번 좀 짚어볼까요? 관련된 녹취 들어봅니다. 당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에 대해서 또 그에 상응한 평가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가산점에 관해서 저는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공천 기준에 관해서는 협의 중이고 논의 중인 단계고 결정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못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저항을 앞장서서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어떤 기여도는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직접 황교안 대표님께 건의를 하신 건가요? 제가 건의를 했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황 대표님께서도 애당초부터 또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오늘 의원님들께 좀 공지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 혐의점이 있을 수 있는? 원내대표가 그 공천을 하는 그 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로, 근데 다만 당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뿐만 아니라 다른 일에도 그 공과를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원내대표 얘기는 황교안 대표하고도 이미 얘기가 다 됐다 이러던데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원내대표가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관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두 가지만 좀 물어볼게요. 황교안 대표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 아닙니까? 입장을 명확히 정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뭐 그런 건의를 받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공천 룰에 대해서는 아직 신정치 특위에서 마련된 안이 이제 공식적으로 통과된 아니 상태가 어제 아니라서 마땅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부분은 예. 제가 이제 주변 분들한테 예. 물어보니까 공천 불이익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취지가 강했다 그럽니다. 예를 들면 기소가 되면 저희 당원 당규에는 이제 당원권 정지 조항이 있어요. 예. 당원권 정지가 되면 공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당대표의 권한으로 그 부분을 봉쇄할 수 있는 당대표 권한이 있는데 어찌됐든 그런 권한 행사나 또는 공천 룰을 만들 때 불이익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평가가 마땅하다. 당에 헌신한 분들은 그게 꼭 공천 가산점 얘기를 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치고 지금 윤기찬 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외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공천을 생각하고 계실 거고. 그런데 이번에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고 하는 분들은 다 현역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원외에서 이번에 공천 받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매우 반갑지 않은 소식이 되겠죠.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죠. 예. 예, 그리고 아직 공천룰이 안 나온 상태에서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 당 운영의 민주적 절차 측면에서 보면 부적당한 발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반향이 컸던 거고, 근데 이제 당대표가 저렇게 해명을 하고 명확한 자기 의중을 밝혔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그렇게 일단락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처음에 좀 반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까? 있었죠. 예. 이것은 상당히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고 가산점이라는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되게 보면 청년, 여성 네. 뭐 이렇게 뭐 또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산점.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이게 국민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부정적이다. 예. 그래서 현재 수도권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뭐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께 상당히 타격을 준다. 이런 측면에 하나 불만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공천을 받고 싶어하는 대상자로서의 어떤 불만.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반향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세요? 생각을 말씀드리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제 지금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야당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현상들이 또 벌어질 수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물리적인 충돌이나 법 위반으로 가면 안 되지만 대여 투쟁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예. 뭐 독려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뭐 개인적인 여러 가지 또 이유도 있었겠죠. 박원석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될 분들에게 수사에는 응하지 말라고 하면서 공천 가산점을 주겠다. 오히려 훈장을 달아주겠다. 이건 도둑이 몽둥이를 들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 말씀이고요.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런 얘기가. 더군다나 이제 공천을 총괄 책임져야 되는 당대표 입장에서 그래서 서둘러 아마 수습에 나선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고 반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사자예요. 만약 패스트트랙 저 충돌로 인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해서 기소가 되거나 처벌을 받는다면 가장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사람 중에 한 분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그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집단 행동을 실행할 것을 지휘한 게 나경원 원내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국회 그 방송국을 압수수색을 예. 검찰이 해서 당시의 충돌 장면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의총이라든지 또 이렇게 이 전략을 수기하는 회의라든지 이런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들도 압수했다 그래요.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그런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예. 저렇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져야 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안팎으로 자기 합리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오히려 이건 가산점을 둬야 될 일이다. 훈장을 줘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입장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태근 예, 용기찬 제가 한마디 예. 이게 당내 어떤 문제라서 제가 언급을 안 했는데 저희 당내에서는 좀 약간 불가피한 면은 있어요. 물론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하실 텐데 이제 해당 지역구, 해당 의원들 수사받고 있는 의원들이 있는 지역구 내에는 또 경쟁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경쟁자들이 일부는 그런 분도 있나 봅니다. 이분은 이제 기소되면 공천 못 받기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는 아웃이고 내가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지역 내에 어떤 공정한 경쟁 질서를 해친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을 간합해서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더 나아갔는데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공표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근 의원, 그런데 원내대표가 공천권이 있습니까? 없죠. 없고 다만 이제 공천심사 기준을 만들 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이제 이런 기준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최고위원회에 올리면 그것을 이제 의결해가지고 당무회에 넘길 권한은 있죠. 그리고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임기가 지금 50일이 채 안 남았어요. 네. 안 남은 상황이어서 아마 저 발언은 내가 의원들 열심히 잘 지켜줄 테니까 어차피 나머지 5개월 기간 뭐 그 새로 원내대표 뽑기도 그런데 나 밀어주시는 게 어떻겠냐 이런 뜻이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이겁니다. 자유한국당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몰라요. 하나는 국민의 마음도 모르고 총선을 승리하기 위한 전략도 몰라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표창장 주고 무슨 상품권 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박수치고 뭐 누구는 2장 줘라 얘기를 하는데 10월 3일 날 광화문에 나온 국민들이 있었으니까 사실은 이번에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게 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서울역부터 쭉 오는데 상당수의 분들은 자유한국당을 지지해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거예요. 나라가 너무 걱정돼서.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걱정하는 국민들한테 뭔가 신뢰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고 믿음을 줘야 되는데 되도 않는 일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지금 패스트트랙 가산점 등등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인적 쇄신이 불가피합니다. 가산점 주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인적 쇄신을 할 것이니까. 예. 저는 꼭 물갈이가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국민들에게 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혁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비롯해서 어떻게 총선을 승리할 것인가는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나 경선할래 이렇게 나오고 있는 판국이에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냔 말이에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차재현 교수는 뭐라고 쓰셨나요? 예, 뭐 저는 뭐 제가 뭐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 정태근 의원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뭐 굳이 드려보탤 이야기가 없을 정도로 제 생각과 똑같은데요. 저는 아무튼 뭐 지금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지금 황교안 대표하고 나경원 대표는 일종의 나왕연합 체제, 연합군 체제라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예. 일단 뭐 지금 그러니까 태생은 그러니까 이 비박복당파가 갖고 있던 당권을 저지하기 위해서 친박계가 옹립해서 두 사람을 세웠지만 그리고 그 이후 과정에도 이 지금 패스트트랙으로 벌어진 장애 투쟁에 두 사람이 힘을 합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치 역학상으로 봤을 때는 결국 공천권이라는 부분에 딱 당면하게 되면 두 사람의 협조가 상당히 쉽지 않다는 것이 그간의 우리 정당의 역사였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 아까 우리 정태원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원내대표가 공천권에 대한 얼마만큼 권한을 가질 수 있느냐. 특히 또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가 12월로 끝난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월권 행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 패스트트랙에 저지 앞장섰던 당내 의원들이 사실 다선 중진들이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의 대대적인 인적 쇄신, 세피 수율이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 그 현실적인 측면을 아마 황 대표가 고려를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 가산점 논란도 그렇고 표창장 준 것을 놓고도 내부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죠. 한번 그 부분 좀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사태 관련, 표창장 관련해서 당내에서 약간 비판이 제기됐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가요? 지금부터 저희는 문정권과의 본격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회 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지금 마무리 투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은 더욱 가열차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문정권을 심판하는 투쟁에 더 앞장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최수영 교수. 저는 이제 판넬에 병살타. 그리고 이제 하나 병살타인데 투아웃이 되잖아요. 하나는 이제 중도 민심을 위반하게 했고 두 번째는 조국 대전의 의미를 축소시켰다. 저는 그래서 병살타인데 사실 그동안 굉장히 그 한쪽으로 끌려가던 경기를 거의 동점 내진 역전의 기회에 왔었는데 지금 병살타를 아주 세게 친 거죠. 사실 지금 저 같았으면은 만일 제가 이제 안을 냈다면은 저는 저렇게 TF팀을 시상하는 것보다는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대국민 감사 메시지를 내고 또 한편으로는 원내 전략과 그러면 그러니까 일종의 백서 형태로 한번 돌아보면서 원내 전략은 이렇게 가고 앞으로 원외 전략은 대외 투쟁 전략은 이렇게 간다. 이렇게 대국민 보고대 형태로 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고 또 이제 앞으로 예산안 국회로 접어들어가는 그 시기에 맞아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저렇게 어이없는 그야말로 경기 흐름을 뒤엎을 수도 있는 저렇게 아주 이 패착을 둔 거예요. 사실 바둑에서 저희가 늘 얘기하다시피 저는 바둑을 잘 못 둡니다만은 승패를 좌우하는 거는 묘수가 아니라 악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뼈가 아프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서 사실 당내에 어떤 그 고육지책 같은 그런 내부적인 기류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소탄대시라면 정말 얻어야 될 건 못 얻잖아요. 정말 지금 가야 할 거는 총선과 대선인데 그렇다면 지금 이 국민이 준 이 절체절명의 기회를 저렇게 허망하게 날리는 게 맞는지 한번 되돌아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게 악수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말 바꾸기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도 황교안 대표가 오늘 그렇게 표현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근택 부위원장.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마 이게 총선 누래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도 1년 전에 확정한다 해서 미리 확정을 해놨는데 이걸 제가 보기에 당에 맡기지 말고 아예 법으로 총선 룰을 1년 전에 뭐 한다든지 그렇게 정해놓으면 이런 얘기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룰을 정할 때 사실은 다 있어요. 뭐 상장 같은 것도 뭐 1급 포상 얼마 한다든지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저는 아마 차재현 교수님 말씀에 좀 동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60명이나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산점 주겠다고 했다가 안 주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 이분들을 나중에 뭐 물갈이 한다든지 아니면 공천에서 뭔가 불이익은 아니더라도 뭔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준다고 했다가 왜 나는 빼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의 거의 반 정도 분들이 어쨌든 뭔가 뭐 물갈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 아닌가라고 봅니다. 예.